그러면 이것이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것인지 왜 지금 어떻게 보면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 상임이사국 네. 5개국 중에 두 나라 아니겠어요? 네. 예. 그래서 뭐 물론 우리는 남북 관계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거 외교를 하면서 줄타기 외교를 해야 된다는 뭐 그런 지적들은 많이 있죠. 김관희 교수는 그런 생각이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지금 어차피 이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그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워낙 첨예하게 부딪히고 최근에 그 시진핑이 러시아 가서 정상회담도 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한쪽으로 지금 기울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이 상황에서 정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우선 좀 이것은 국익 우선으로 좀 가야 되는데 가령 오늘도 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결론이 난 게 이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해명을 해라. 해명을 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공식 철회를 해라. 그 입장을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야당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굽혀라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의 대응은 조금 맞지 않다고 이 봅니다. 부분은 좀 반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줄타기 외교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항상 여야가 뒤바뀌는 과정 속에서도 무게 중심축은 한미동맹이었거든요. 그거를 축으로 해서 주변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중국과의 의존도가 매우 높고 전략적으로도 러시아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를 최악의 상황까지 안 가도록 관리하는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나 중국이 우리에게 대해서 먼저 위협을 주거나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현상타파를 힘으로 하는 것을 거부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상타파를 말로 하고 있어요. 현상을 변경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이간이 나거나 아주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가 모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일본의 위치가 딱 그거거든요. 일본은 여지가 없어요. 그냥 미국 밑에 붙어 있어서 다른 방법이 없는 건데 우리는 어느 정도 여지를 두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왔는데 이거를 갑자기 모든 것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선택의 폭을 좁히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우리말로 해서 다 걸기 외교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있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상황 두 분 견해를 들어봤고 그리고요 오늘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지원해야 한다 이런 미국 싱크탱크 전문가 발언이 또 기사가 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김관욱 소장님, 이 빅터 차라는 분이죠. 원래 이제 조지타운 대학교 이제 정외과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아세요 개인적으로? 뭐 만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뭐 책을 서로 이제 보는 처지니까 네. 알죠. 그런데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얘기의 인즉슨 지금 이미 러시아는 한국을 교정국으로 간주하고 있으니 적대적 교정국으로 간주하고 있으니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라.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조금 정책적 기조와 어긋나면 차라리 나토에게 탄약을 공급하고 나토가 그것을 우크라이나에게 공급하는 우회로를 택해라. 뭐 이런 얘기예요. 결국에는 더 적극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을 하라. 뭐 그런 얘기거든요. 이분 미국 사람입니다. 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거기에 CSIS에 이제 엘렌 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얘기는 이젠 더 이상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얘기를까지 해요. 이 얘기는 미국이 우리의 힘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훨씬 더 커진 거예요. 과거는 우리가 무슨 일을 벌리면 미국이 연루될까 굉장히 꺼려했어요. 근데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꺼려해야 되는데 알아서 그냥 연루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는 자연스럽게 그냥 논란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참전을 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중심에 이제 논란의 중심에 들어가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화가 돼서 공식화가 된다면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어떤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 생기는 것이고 빅터차 교수 이 사람의 지금 논리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를 지원해 주는 셈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데 민주당도 그렇고 빅터 차도 그렇고 이 정말 정확한 코멘터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정확히 듣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민간인을 학살을 하거나 포로들을 대량적으로 살상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조건은 만약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국제사회가 전부 다 러시아에 대해서 지금 오늘도 지금 G7 국가가 러시아에 대해서 수출을 전면 중지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포로 학살하고 이렇게 되면은 국제사회가 다 일제히 같은 행동을 취할 테고. 아니 근데 한다는 발생하지 않은 현상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먼저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어떤 민간인을 학살하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 자연스럽게 국제사회가 움직이고 한국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된다라는 이 국민적 정서가 발생하거든요. 이제 그때 가서 선택을 해도 늦지 않은 거를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로이터 통신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정적 로이터 효과가 통신 나온다는 기자가 말씀이죠.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을 한 건데. 그리고 원론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잖아요. 전략적 모성을 유지했으면 좋을 텐데 너무 좀 앞서 나간 측면이 있다는 말씀 제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이 다음 주 수요일 날 출발하는 거죠? 네. 예. 자, 이 혹시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 여부가 미국 바이든 정부하고 사전에 논의된 건 아닌가? 김태호 1차장이 또 최종 조율하기 위해서 미국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 로이터 통신과의 대통령의 이제 인터뷰 기사가 특종으로 해서 이제 전 세계에 나가긴 건데 이런 상을 보면은 사전에 논의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심이. 저는 논의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빅터 차 같은 이제 학자들이 그 얘기를 거론한다는 거는 일종의 이제 확산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미국이 조성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얘기는 벌써 한국 미국 정부 사이에는 많이 오간 것 같은데 이거를 공식화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슬기로운 지혜로운 어떤 해법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냥 모든 거를 다 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지혜롭게 대처를 할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논의를 하고 왔다 하더라도 좀 지혜롭게 공개할 건 공개하고 하지 말 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 그러니까 것 그 같은데요. 어제에 지금 오를 거 저도 뭐 오른다고 보는데 미국 쪽에서 올리겠죠. 그러면은 그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을 미리 로이터 통신에 이야기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것이 러시아가 뭐 대량 살상을 하거나 민간인에 대한 학살이 일어날 경우에는 우리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뭐 그 정도 답변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을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밝힌 게 아닌가 봅니다. 근데 지금 그 대통령이 밝힌 그 전제 조건이 민간인을 대량 학살하거나 포로를 학살하거나 전쟁법을 위반했을 네. 경우. 근데 이게 이 지금부터인지 만약에 민간인 학살은 이미 1년 전부터 시작이 됐던 거고요.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전쟁포로 뭐 학살하는 그런 부분도 가끔 기사 보면 이끌었는데 이게 과연 앞으로 또 그런 일이 그러니까 발생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지. 지금 말 뜻은 그거였죠. 이것이 지금도 물론 뭐 학살이 자행이 되고 있죠. 전쟁이 일어났으니까는. 그런데 이것이 국제 이슈로 됐을 경우에 이슈화가 돼서 국제 문제로 됐을 경우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포탄 155mm 포탄을 지원하는 충분한 명분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미국만 우선시하는 이런 외교 방식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도 SNS를 통해서 우려를 나타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오래간만에 옳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한국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평화가 유지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한 축은 한미동맹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대륙으로 가야 되는 그런 운명적인 어떤 이 지정학적 조건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와의 어떤 협력은 필수 불가결한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네. 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정부에게 전달을 하고 네. 지금 미국에 있잖아요. 그럼 미국에 있는 와중에서도 사실은 전직 대통령 후보이고 전 뭐 어떻게 보면 집권당 대표였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거든요. 사람들 만나서 한국의 어떤 입장을 정부와 다른 얘기들을 좀 전달하는 역할도 좀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이제 일주일 뒤 여기 이 자리에 또 오실 건데 그때면 이제 4월 28일인데
한참 미국 방문이 이제 끝나갈 때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국빈 방문이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시간을 더 많이 잡아놔야 될 것 같아요. 이야기가 외국만 또- 그 순방만 갔다 오면은 논란이 일어나고 예. 있기 때문에 자, 윤석열 대통령 외교 지켜보시면서 청취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네 글자로 받고 있습니다. 막무가내, 가관이다, 불구덩이, 다 죽는다, 뒷감당해, 국익포기, 속 터진다. 자, 이번엔 민주당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전화 녹음 파일에서 드러난 민주당 돈봉투 의혹 지금 뭐 정치권 난리입니다. 근데 오늘은 보니까 3만 개 뭐 녹취 파일 그게 아니고 이정근 노트라는 게 또 한 언론에서 이제 공개가 됐어요. 송 평론가님. 이정근 노트가 지금 녹음 파일뿐이 아니고 이정근 씨가 이렇게 그 한 7년 동안 이렇게 돈을 주고받은 것을 다 메모를 해놨다. 그것이 검찰이 확보를 했다. 이 기사까지 나왔죠. 네. 그런데 오늘 시사저널에서 단독으로 입수를 했다고 해서 이정근 노트를 공개를 했는데 예. 이것이 검찰이 확보한 노트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는. 검찰이 확보한 것은 이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이런 그 노트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이정근 씨가 작년 10월 1일에 구속이 됐습니다. 네. 구속되기 직전에 지인에게 구술을 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본인이 이 민주당에서 정치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보아왔던 것. 그러니까 어떤 이정근 동거래. 씨가 구속되기 전에 네. 말로 이렇게 말로 어떤 사람한테 것을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친구인가 이 사람이 정리를 적어놓은 했죠. 거다. 정리를 해서 정리를 했다. A4용지 5장인데 각 장마다 소주제가 있습니다. 그 소주제가 뭐냐면은 이 하나는 이재명 7인회, 문재인, 재수회, 류영진, 노무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수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재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두 번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있었다 그런 것이고 네.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봐왔던 그 여러 가지 동거래 같은 것 아니면은 뭐 어떤 특혜를 주고 알선을 하고 이런 문제를 다 정리를 해놨는데 현역 의원이 14명이 지금 이름이 드러나 있고 그 7페이지 안에 들어가 있더라. 그다음에 전체 51명의 실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이것이 하나하나 뭐 조사를 하고 검찰이 수사를 하겠죠. 예. 큰 파장이 일어날 수가 있는 문제죠. 근데 이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변호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뭔가를 이분이 뭘 적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그 시사저널이 입수했다는 노트도 직접 쓴 게 아니고 송평론가도 얘기했습니다. 구술을 네. 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게 신빙성이 없는 거다 이런 이제 주장을 이정근 변호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민감한 거라 이건 진짜 자세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전직 현직 의원들 뭐 다 연루가 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거론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 또 사업가 그 박 씨라는 사람이 이정근 전 사무총장에게 100억짜리 CD를 보냈다는 것까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사진이더라고요. 예, 보니까. 사진인데 이런 걸 보면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나 조금 그 회의가 실물로 한 건 아니고 그렇죠. 너는 이런 거 못 받아봤지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CD 그렇지만 사진이 어쨌든 실물이 100억짜리를 누가 만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좀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얘기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믿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제일 가까이서 본인의 어떤 심정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변호인이잖아요. 변호인한테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확인을 하는 절차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수사 중이잖아요. 그런데 다 나와요 이게. 네. 재판 중에 어떻게 이제 재판 중도 아니에요. 지금 수사 중인데 피의사실이 JTBC에서는 음성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정근 것들이 어떻게 해서 씨하고. 다 나올 수 있는지 오늘 또 하나 이제 사건이 터진 게 뭐냐면 예컨대 전 국민의힘의 전 의원이 지금 공천을 빌미로 해가지고 돈을 받았다 뭐 이걸 수사 중이다 이 기사도 하나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의 마무리될 때까지 지금 안 나왔어요. 그렇다가 뭐 오늘 처음으로 기사화가 됐는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아야 되는 법이 있다 그러면 좀 지켜지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자들은 왜 그거를 피의사실 공표에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된다고 봐야 돼요? 취재 욕심이죠.
욕심. 특종 욕심이 저도 예. 만약에 그 어디서 뭐 입소를 하면은 당장 써죠. 뭐 비사실 공표 이거는 나중에 뭐 검찰과의 문제고. 알았어요. 그리고 그 강래구 협회장 이정근 씨하고 구속된 이정근 씨하고 이제 통화도 자주 하고 이분이 이제 오늘 영장 실질 검사에 이제 출석을 한 거죠? 네, 예. 그 실질 심사 받았고 예. 지금 대기 중일 텐데 뭐 아직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드러난 9,400만 원 돈 봉투 중에서 8천만 원을 본인이 만들었다고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고 또 이 모든 이 돌이 흘러가는 게 강내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강내구에서 송영길 의원의 보좌관 그다음에 이정건 또 윤관석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네. 모든 게 출발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이 될 걸로 보고 조금 전에 이 노트에서 뭐 신빙성 이야기를 하는데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노웅래 의원이 그때 그 박모 씨 사업가에서 5천만 원 받았다고 해서 구속이 됐죠. 그게 알려진 게 씨인가 하는 네, 분이죠? 박우식에게서 그것이 언제냐 하면은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에 그 사건이 터져서 다 알게 됐는데 이 노트에 보면은 9월에 구술을 한 거죠. 근데 9월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9월에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는 그거 어느 정도 신빙성을 좀 담보를 하는 이야기. 구속되기 전인데 그 팩트대로 뭔가 예,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송평론가님은 이 노트를 믿을만하다고 보신다 이거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조금 전에 CD 100억인데 30장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3천억이에요. 3천억인가요? 그 3천억이나 되는 걸 당시 권력의 정권의 실세가 가지고 있었다. 이런 거는 좀 신빙성에 의문이 들죠. 그래요. 자, 노트가 과연 믿을 만한 것이냐 안 믿을 만한 것이냐 이제 더 봐야 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 소장님, 예.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파리에서 매일같이 뭐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파리 특파원 현장에서 말이죠. 내일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일 하게 되면 우리 시간으로 하면 아무래도 뭐 저녁 때쯤 나오겠죠 기사가. 그렇죠. 밤 네. 11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우리 시간 다 정해졌어요 시간하고. 네, 시간 정해졌어요. 밤 밤 11시면 뭐 통상 일요일 날 아침쯤 돼야지 많은 분들께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또 언제 교육하는지 이거 알게 되겠죠. 안 할 수도 있어요. 기자회견. 기자회견 안 할 수 있다고. 지금 이재명 대표 쪽에서 계속 하지 말라고 메시지가 가고 직접 통화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슨 아니 통화를 하는 것이 하지 말라고 통화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빨리 귀국을 하라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그거를 기자회견을 하지 말라는 걸 종용하는 차원에서 했다는 건 또 팩트 확인이 그 좀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필요하다. 보도가 그런 나왔다. 생각을 예. 하고요. 그 혹시 뭐 이게 도청 이런 거 하셨나 싶어가지고 그런 일은 아닐 것 같고. 근데 어찌 됐건 저는 전직 당 대표고 지금 모든 사안의 초점은 사실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돈이 살포되고 사람들이 움직였던 거 아닙니까? 돈도 모으고. 그렇다 그러면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빨리 귀국을 해서 어떻게 된 것이며 뭐 이런 것들을 다 세세히 국민에게 보고를 하고 사과하고 예. 반성하고 본인의 어떤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일 텐데 한 2주 벌써 지났어요. 아직도 외국에 있다는 것 이 장면이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 뭐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외교 지켜보면서 청취자 여러분 네 글자 보내주겠습니다. 내 무덤 파, 노심초사, 국민 무시, 국민 살려, 뭘 믿고서 그 입점점 네, 이렇게 해주셨어요. 자, 오늘 청취자 한 분 9142 한 분은 하고요. 또 한 분입니다. 2055 두 분 추첨했습니다. 네, 작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분도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에 대해서 네 글자로 좀 부탁합니다. 자, 미스터 송부터 해주세요. 3, 2, 1. 과유불급.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모욕감 줬답니다. 왜 모욕감을 줬죠? 너무 지나친 것 같다 이 이야기는. 너무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거와 똑같다 그런 얘기죠. 예, 너무 지나치지 말아라 이런 얘기하는데 예, 잘하셨는데 어떻게? 자, 이어서 김관욱 소장님 해주세요. 3, 2, 1. 실패 외교. 아이고 무서워라. 그 정도로는 안 무섭다 이런 반어법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정치파발마 지금까지 송국권 평론가 김건학 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클론입니다. 돌아와.